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명문대 교수들 앞에서 한국인의 실력을 증명하고 무시하던 프랑스 교수가 무릎 꿇게 된 일입니다. 단 3개월 만에 유럽 학계 최고 권위자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힌 이야기, 기술을 모방하기만 하는 아시아 학생이라며 무시하던 교수가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 경제력 앞에서 충격받고 내가 무지했다며 사과하기까지의 여정.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힘을 해외에서 직접 목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르본 공대에서 로보틱스 공학을 전공 중인 김서연입니다. 2년 전 꿈에 그리던 프랑스 유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어요. 제 지도 교수인 앙드레 듀부아 교수는 로보틱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지만 첫 만남부터 그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은 부지런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만 혁신적 사고가 부족해요. 특히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의 기술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지 모르는 그의 무지함이 안타까웠죠. 세미나에서도 유럽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칭찬하면서 제 제안에는 흥미롭지만 서구의 표준에는 미치지 못하는군요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한 번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했는데 동양의 집단주의적 효율성은 인상적이지만 진정한 혁신은 서구의 개인주의에서 나오죠라며 핵심을 놓치셨어요. 그때 정말 반박하고 싶었지만 외국인 학생으로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로봇 모션 제어 알고리즘 발표에서도 기술적으론 완벽하지만 창의적 도약이 부족하군요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다른 프랑스 학생의 미완성 프로젝트는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 접근이라며 극찬했으면서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이런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묵묵히 제 길을 갔어요. 밤을 새워가며 로봇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한국의 로보틱스 연구소들과 온라인으로 협업했죠. 가끔은 외로웠어요. 프랑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코딩하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서울대학교와 현대로보틱스의 연구원들과 비밀리에 화상회의를 하며 최신 기술을 논의했어요. 한국은 이미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에 있었지만 듀부아 교수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교수님 눈에는 제가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아시아 학생 정도로만 보였을 거예요. 듀부아 교수는 제 조용한 성격을 창의성 부족으로 오해했지만 사실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려 했던 거예요. 한국인의 정서대로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유럽 최대 로보틱스 컨퍼런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매년 옥스퍼드, MIT, 스탠포드 등 세계 유수 대학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자리죠. 피에르 교수님은 우리 연구실 발표자를 선정하는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메인 세션에는 마르셀과 소피가 발표하고 서연은 포스터 세션에서 보조 발표를 맡아주게. 충격이었어요. 제 연구 성과가 메인 발표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제 연구도 메인 세션에 발표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균형 제어 알고리즘은 실용적 적용 가능성이 높고. 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서연, 당신의 연구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한국은 아직 로보틱스 분야에서 선도적 파트너라고 보기엔 이르다네. 포스터 세션이 적합해. 마르셀과 소피의 눈빛에서 동정과 약간의 우월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연구는 제 것보다 완성도가 떨어졌지만 유럽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메인 무대에 설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을 참으며 발표 자료를 수정했죠.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차별에 굴복하지 않겠다. 내 실력을 증명하겠다. 현대로보틱스와 비밀리에 진행했던 공동 연구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그들은 이미 불안정한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이족보행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제 알고리즘과 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밤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영상을 제작했어요. 불안정한 경사면, 계단, 미끄러운 표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했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연구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밤 연구실 창문 너머로 에펠탑의 불빛이 보였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여기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학문적 승리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세계에 증명할 기회였어요. 발표 전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또 한편으론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그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드디어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로보틱스 컨퍼런스 당일이 왔어요. 제 포스터 세션은 넓은 컨퍼런스 홀 한쪽 구석에 배정됐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처음 1시간은 정말 서러웠어요. 메인 세션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제 포스터 앞은 한산했거든요.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관심을 보이다 가는 정도였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하던 찰나 제가 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 불안정한 지형에서의 적응 능력이 실제 구현된 건가요? MIT 로보틱스 랩의 데이비드 윌슨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개발한 적응형 균형 제어 알고리즘이에요. 한국의 현대 로보틱스와 협업한 결과물이죠.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의 부름에 다른 연구자들이 모여들었고 10분도 안 돼 제 포스터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엔지니어들, 도쿄대학, 취리히 공대의 연구자들까지 질문을 쏟아냈죠. 이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연산 효율이 30% 높다고요? 맞아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결합해 연산 구조를 최적화했거든요. 제 영어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기술적 내용을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작성된 최신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건 아직 번역되지 않은 한국의 선행 연구라고 소개했더니 모두가 놀라더군요. 그때였어요.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 박사님, 오늘 오후 메인홀에서 특별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술을 모든 참가자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작스러운 제안에 떨리는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2시간 후 저는 8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서 있었죠. 첫 행에는 듀부아 교수와 우리 랩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르셀과 소피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발표를 시작하자 모두가 집중했고 시뮬레이션 영상에선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구글,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구 책임자들이 줄을 이었죠. 그들의 명함을 받으며 느꼈어요. 내가 해냈구나. 발표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듀부아 교수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중간에 자리를 떠났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세계 로보틱스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는 연구자가 되어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우리 연구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로보틱스 기술 박람회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브뤼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듀부아 교수는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 갑작스러운 성공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죠.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는데 직원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여권 소지자는 자동화 게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저는 별도의 줄로 안내받았고 최신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5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듀부아 교수를 포함한 프랑스 팀은 일반 심사대에서 40분 넘게 기다려야 했죠. 입국장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교수님이 땀을 흘리며 나타났어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우대받는 줄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네, 한국은 세계 여권 파워 순위 상위권이에요. 전 세계 190개국 중 180개 이상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시아의 후발주자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프랑스와 동등한 글로벌 위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거죠. 처음으로 그의 유럽 중심적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도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삼성과 LG의 최신 전자제품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심지어 한국 화장품 브랜드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죠. 한 매장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한국에서 오셨네요. 저희 제품 써보셨어요? 이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이에요. 뒤부와 교수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죠. 공항 내 다국어 안내판에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함께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교수님은 창가에 앉아 침묵에 잠겼어요. 그의 세계관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스테르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더 큰 충격들을 그는 아직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암스테르담 시내에 있는 IAI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박람회장 입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로보틱스의 대형 부스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특히 삼성의 전시관은 가장 큰 규모로 최신 AI 로봇과 스마트홈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큰 규모로 참가하는군요. 뒤부와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일은 제가 한국 기업 부스들을 방문했을 때 벌어졌어요. 현대로보틱스 부스에서 한 임원이 저를 알아보더니 반갑게 다가왔어요. 김서연 연구원님, 브뤼셀 컨퍼런스 발표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저희 부스에서 기술 세미나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저는 VIP 대접을 받게 됐어요. 임원들과 미팅을 하고 최신 로봇 기술을 시험받았죠. 뒤부와 교수와 동료들은 그저 일행으로만 소개됐어요. 특히 마르셀과 소피의 표정이 묘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메인 무대에 섰는데 이제는 제 그림자 속에 있는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졌어요.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 기업들의 부스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고 기술 시험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특히 한국의 서비스 로봇들이 커피를 나르고 안내하는 모습에 방문객들은 열광했어요. 주최 측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의 최다 전시 국가가 한국이었고 방문객 선호도 조사에서도 한국 부스가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에 거리는 젊은 팬들로 북적였죠. 뮤직 페스티벌로 인해 일부 도로가 통제되었고 호텔 직원은 한국 아이돌 때문에 오늘 저녁은 시내 레스토랑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줬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간신히 찾은 현지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음식 코너가 있었고 소주와 막걸리가 메뉴판에 당당히 올라 있었죠. 뒤부와 교수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문득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유럽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나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살았는지.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의문과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암스테르담 일정의 마지막 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뒤부와 교수가 혼자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지난 며칠간 쌓인 충격들이 그의 얼굴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서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정말 궁금합니다.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호기심과 겸손함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50년대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1인당 GDP가 $60도 안 됐죠. 그런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한국이 1960년대의 가나보다도 GDP가 낮았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는 천연자원 없이 오직 인적 자원만으로 이룬 기적이죠.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요. 제가 로보틱스를 전공한 것도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며 교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정책, 대기업의 집중적인 R&D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조업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수출도 급성장하고 있죠. 뒤부하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서구에서는 한국의 이런 성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유럽과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시아를 여전히 따라오는 자로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많이 변했죠. 그날 밤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는 태블릿으로 한국의 OECD 가입, 반도체 세계 점유율, K방역 성공 사례를 검색하고 있었죠. 제 말이 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달라진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무지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세계를 너무 좁은 시각으로 바라봤어. 파리로 돌아온 후 연구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뒤부하 교수는 더 이상 저를 그저 성실한 아시아 학생으로 대하지 않았고 제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연구실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 솔직히 말하겠소. 내가 당신과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군요. 한국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겠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유럽 학계의 거물인 뒤부하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한 달 후 그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교수님의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입국 시스템에 감탄했고 공항철도와 KTX의 속도와 안정성에 또 한 번 놀랐죠. 프랑스의 TGV보다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데요. 네, 맞아요.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이죠. 서울 강남의 첨단 빌딩들과 디지털 사이니지가 가득한 거리를 지나며 그의 눈은 계속 커져갔어요. 특히 판교 테크밸리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스타트업들의 열정적인 분위기와 혁신적인 기술들이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곳이 실리콘밸리와 경쟁하고 있다고요? 네, 특히 AI와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권이에요.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 모교인 카이스트 방문이었어요. 교수님은 학부생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영어 실력과 전문 지식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특히 한 학생이 프랑스어로 질문했을 때 그는 거의 감동의 눈물을 보였어요. 당신네 학생들은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있군요. 이런 균형이 한국의 힘인가 봅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연구소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도 방문했어요.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의 미래 비전과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업가 정신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점점 존경의 표정이 드러났어요. 서연,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닫겠소. 이런 나라를 그저 모방하는 나라로 생각했다니. 내가 부끄럽군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석양에 물든 강물과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죠. 뒤부하 교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서연, 이번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었소.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소.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거만한 유럽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나는 이제 한국을 단지 기술력 있는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구가 배워야 할 독특한 문명으로 바라보게 되었소. 효율성과 인간 및 전통과 혁신의 균형.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유학 초기의 모든 상처와 좌절, 차별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값진 승리의 순간으로 바뀌었어요. 교수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 자신과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됐죠. 파리로 돌아간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이어졌어요. 뒤부아 교수는 로보틱스 학과의 동아시아 기술 혁신 세미나를 신설했고 첫 강의에서 한국의 교육과 기술 발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저를 그 세미나의 공동 강사로 초빙했다는 거예요. 서연의 관점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통찰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연구실 회의에서 가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마르셀과 소피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제 의견을 존중하고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죠. 1년 후 뒤부아 교수는 소르본 대학과 카이스트 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설립했고 한국 로보틱스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유럽 로보틱스 협회의 최연소 이사가 되었죠. 어느 날 새로 들어온 한국인 유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편견을 깨트리는 거야. 우리의 실력으로 세상의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이제 저는 알아요.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면 세상도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작은 연구실에서 한 학생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